메디슨 영입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제 몇몇 기자들이 지금 토트넘이 메디슨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 내내 메디슨, 파케타 이렇게 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의 이제 링크가 토트넘은 꾸준하게 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메디슨이 과연 이 토트넘에게 좀 맞는 유형의 선수인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메디슨의 영입설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메디슨뿐만 아니라 파케타, 페키르, 자니올로, 이런 이제 좀 공격을 풀어주는 유형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선수들의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건, 결국에는 토트넘이 지금 프리시즌을 진행해 오면서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볼을 전개할 때, 그때 이제 중원에서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 이게 이제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시즌에도 이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였고요. 문제는 뭐냐? 상대 팀이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그때가 이제 문제죠. 로마와의 경기할 때 로마가 선제골 넣고 수비 라인을 이제 내린 다음에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토트넘이 문제였던 게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가 가야 되는데, 중원에 있는 선수들, AS 로마전에서는 비수마와 호이비에르, 이 두 선수가 나왔고, 이제 후반전에는 벤타쿠르가 나왔죠. 그런데 중원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전방으로 패스를 매끄럽게 보내주지 못하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비수마죠. 지난번에 이제 비수마를 영입할 당시에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비수마는 절대 공격적인 능력이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절대 비수마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 비수마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로마와의 경기 때도 보셨겠지만, 호이비에르가 오히려 좀 더 올라가고 비수마가 살짝 내려가서 수비라인 보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비수마를 영입을 했지만, 비수마, 호이비에르, 그리고 스킵이나 벤탄쿠르까지 볼을 전진시키거나 혹은 볼을 전진시켜서 패스를 공급하거나 이러한 플레이에 뛰어난 선수들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케인뿐만 아니라 손흥민도 정말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이 프리시즌의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진짜 정말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빌드업에 관여도 해주고 공격을 풀어주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인 결정력, 이런 거를 이제 발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좋은 장면은 또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토트넘은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주는 유형의 선수, 이런 선수의 이제 이적설이 좀 많이 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메디슨은 어떤 유형의 선수인가, 이걸 좀 봐야겠죠. 그런데 이 메디슨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요, 현재 레스터시티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측면 공격수, 요 정도의 위치가 메디슨의 지금 현 상황에서의 지금 위치입니다. 그리고 레스터시티에서 틸레망스가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메디슨이 출전하고 있는 위치가, 레스터시티가 3-4-3을 쓸 때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혹은 왼쪽 측면 공격수에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는 3-5-2 전형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와요. 그리고 4-4-2 전형처럼 나올 때는 제이미 바디 옆에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나오는 게 메디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트넘에서 지금 필요한 위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라기보다는 사실 플레이메이커가 조금 더 필요한 거잖아요. 에릭센처럼. 그래서 에릭센처럼 경기를 좀 조율하고 후방으로 내려가서 빌드업에 도움을 주고 이런 선수가 조금 더 필요한데, 이 메디슨의 플레이 스타일은 지금 현재 레스터시티에서는 조금 더 앞선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이런 플레이가 조금 더 메디슨의 역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디슨의 일단 기록을 보면 팀 내에서 키패스 1위, 그리고 슈팅 찬스 관여한 횟수가 1위, 그리고 득점에 관여한 횟수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 레스터시티에서 공격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장면에 메디슨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사실상 찬스 메이킹,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창출하는 그러한 스탯이라고 봐야 되고, 전진 패스, 그리고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한 횟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전진 패스는 팀 내에서 3위였고요.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한 횟수도 팀 내에서 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슨의 플레이 스타일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유형의 선수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건 메디슨이 불과 한 2시즌 전 혹은 레스터시티에 처음 왔을 때는 플레이메이킹을 하던 선수였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뛰었냐면 4-1-4-1에 가까운 이 레스터시티의 전술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뛴 거죠. 그래서 최후방에는 은디디, 앞에 틸레망스와 메디슨이 위치되는 이러한 전형으로 레스터시티가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디슨이 조금 더 앞선에서 메디슨이 득점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게 오히려 메디슨의 장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메디슨의 위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4-2-3-1 전형처럼 이제 경기가 운영이 돼요. 그러면서 메디슨이 조금씩 올라와서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었고요. 그리고 뭐 3백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3의 뭐 오른쪽 혹은 왼쪽 측면 공격수나 이런 위치에서 뛰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이 지금 그 레스터시티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플레이메이커가 아니긴 하지만 과거에는 플레이메이커의 역할도 했었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메디슨의 히트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히트맵인데 공격형 미드필더나 혹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많이 뛰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지난 시즌에도 공격 라인에서 정말 많이 뛰었어요. 공격 라인에서 이 히트맵이 많죠? 그런데 새 시즌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오는 히트맵이 훨씬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 메디슨의 위치가 점점 더 시즌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이 처음에는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다가 메디슨의 킥력이나 득점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조금씩 포지션을 위쪽으로 올려서 지금은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플레이하는 선수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키패스를 넣어주는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진 패스의 횟수도 점점 더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5.8회, 4.3회, 그 다음에 3.8회 이렇게 점점 더 이 키패스나 전진 패스의 그런 횟수가 조금씩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메디슨이 마무리하는 역할을 점점 더 맡고 있기 때문에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3-4-3 전형을 사용할 때 메디슨을 쓴다면 왼쪽 오른쪽 다 쓸 수 있고 3-5-2 쓸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디슨이 레스터시티에서 과거에 뛰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3-5-2 전형에서 중앙 미드필더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메디슨이 이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던 건 새 시즌 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메디슨이 여전히 이 위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냐 라는 건 조금 의문이 남는다. 그래서 토트넘이 만약에 메디슨을 영입한다면 요 자리에 쓰기보다는 살짝 높은 위치에서 쓰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디슨의 지금 영입설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중원에서 에릭센처럼 볼을 배급하는 역할과는 다른 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근데 나고 있는 이적 뉴스가 메디슨이나 자니올로 이런 선수들과 연결되고 있는데 메디슨도 그렇고 자니올로도 그렇고 공격을 풀어주는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라 앞선에서 뛰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이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제 영입설이 계속 나는 건 콘테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중원에서 에릭센처럼 공격 템포를 조율해주고 패스를 앞선으로 전개해주는 선수가 아니라 앞선에서 파괴력이 좋은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뭐 콘테 감독이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앞선에서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히살리송 요 4명의 선수에 더해서 공격수에 가까운 자원들을 조금 더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메디슨의 영입설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